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종돈의 목표도 사료 효율과 질병 저항성인데 그런 것들을 객관화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데이터가 종돈장에 가야 그런 종돈장이 선발이 되고 그런 돼지들이 농가에 보급이 돼야 선순환적으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피드백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제네틱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는 리얼팜 대표도 맡고 있고 연암대학교에서 스마트팜 관련 과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익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리아 제네틱스는 2009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종돈 수입이 주 업무고요. 북미, 그 다음에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종돈장과 일반 농장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전공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뭐 사료나 약품 이런 데 졸업하면은 많이 갔거든요. 저는 그때 다른 새로운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학부 때는 한 4학년 때 현장 실습을 한 달간 무조건 가야 졸업이 됐어요. 현장 실습을 그러니까 경주마 수입하는 회사에 실습했던 게 2년이 돼갖고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고 그게 2년이 돼갖고 돼지 종돈 수입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됐죠. 종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농장 측에서 봤을 때는 쉽게 해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북미형 종돈이 있고 유럽형 종돈이 있는데 내 농장에는 내 종돈장에는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 위치를 알아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그럼 선택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과정부터는 이제 저희 일이죠. 그죠? 그럼 어떤 종돈장을 선택하고 거기 현지에 가갖고 어떤 능력이 있는 돼지를 선발할 건지 페이퍼로 능력을 보고요. 또 외형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봐서 그러니까 외형도 좋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 능력도 좋은 거를 갖고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복합적이어야 되고 그 선발이 끝나면 현지 선발이 끝나면 현지 검역 현지에서 수출국에서 한 달 검역이 끝나면 그걸 또 공항까지 이송을 해서 공항에서 이코노믹 좌석에서 앉아서 오거든요. 그 정도 이제 운송비가 이코노미 가격 정도로 한 마리당 줘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또 검역소로 이동하고 검역소에서 또 검역을 15일 정도 받아서 이상이 없어야 또 농가한테 갈 수 있고 또 농가 가서 또 안정이 되려면 또 수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책임진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쉽게 해서 400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400가지 일련의 과정에 중에 하나만 미스가 나면 모든 게 이제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좀 그런 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보람찬 일이 뭐냐면 종자라는 거는 기초고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도입을 하고 그게 경쟁력이고 나중에 우리 양돈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종자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잘 정착돼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25년 이 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제가 공급한 농장이 한 농장도 망한 데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런 분들이 잘 되셔서 가장 보람된 일이고 들어오신 이후로 또 지금까지 종돈 시장? 이런 게 좀 예리한 질문인데요. 이게 보면 제가 한 25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10년 주기로 바뀐 것 같아요. 2000년도에 그때만 해도 유럽형 종돈에서 북미형 종돈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어요. 1990년대는 모든 환경시설이든 종돈이든 유럽형이 한국에 맞다고 생각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돈도 같이 유럽에 있는 종돈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시설도 그렇고 생산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자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잘 커서 이만큼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적인 거나 모든 게 다르니까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북미형으로 또 갔고요. 또 최근에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북미형의 한계가 이제 명확하게 뭐냐면 산자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최근 10년 동안은 또 유럽형으로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해왔고요. 최근에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농가가 됐던 정돈장이 됐던 그런 각자 그 결정해야 될 시기가 도래온 것 같아요. 직접 순종을 사오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쿼터를 못 받는 농장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야 돼요. 근데 그게 FTA가 상위법으로 해서 모든 관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전에는 쿼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정돈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농장은 들어오려면 관세를 내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FTA가 발효되면서 2012년부터 일반 농장도 관세 없이 수입된 게 계기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수입할 수 있네? 그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 대군 농장들, 예를 들어서 뭐 모돈 한 500개 이상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F1을 사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내가 순종을 갖고 와서 F1을 자체 생산해야 되는 게 맞을지는 농장주들이 판단한 거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농장들이 소문을 자꾸 탄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2세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나는 부모 아버지랑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뭐 생산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런 생산물의 표현형이라고 하면 게 P라고 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G 플러스 E거든요. 그러면 G가 제네틱이고 플러스 되는 게 환경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50%라고 생각하는데 50%는 종돈이죠. 그러니까 2세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50%를 자주화하는 종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세들 모임에 저는 이제 학교 애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질문이죠. 교수님, 이게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 농장도 도입을 하고 돼 있는 거고, 그게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제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수입 두수가 평균으로 한 2,000두 전후예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일반 농장이에요. 그리고 그 증가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종돈을 도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주변에 제 종돈 직접 수입하니까 장점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준비돼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가 적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죠. 그럼 어떤 시행착오냐? 기본적으로 나는 왜 이거를 도입해야 되느냐? 만약에 생산성이 산자수가 적어서 수입한다 그러면 전 반대를 해요. 그럼 지금 산자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목표를 뭘 갖고 있냐? 그게 명확해야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럼 내 시설은 거기에 갖추고 있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유두수 10도로 맞춰 있는 시설이에요. 모든 사이클이 이유두수 10도로. 근데 내가 12도 만들어요. 그럼 2도 남는 거는 어디다가 할 거냐? 이런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그죠?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게 맞는지는 눈으로 봐라 이거죠. 국내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해외 가서 교육이라는 경험을 해보고, 정말 이게 내 농장에 도입을 돼서 이 정도의 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와야 되고, 시설면이든지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매뉴얼을 익숙한 다음에 내 농장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내 농장에 필요한 두수가 순종 100두라 그러면, 만약 50두라 그러면 거기에 20% 정도만 한번 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해서 내가 하는 과정에 생각한 대로 가고 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해. 그걸 다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간단히. 제가 이제 2013년도에 리얼팜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축산을 진짜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설립을 한 거고요. 2013년도에 어떤 생각을, 저는 양돈 쪽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과학원에 이제 세미나를 갔는데, 종돈 세미나. 근데 많은 박사님 앞에서 종돈의 산업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어떤 박사님이 딱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대표님,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MSY가 맨날 17도, 18도예요? 당신이 갖고 오는 유전 능력으로 봤을 때는 MSY 최소 25도, 웬만하면 30도가 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수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한 방 먹었죠,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농장도 있고 그 농장의 수준에 맞게끔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박사님이 질문했어. 그러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다. 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고요. 솔직히 그러면 왜?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봤는데 제가 종돈을 수입해서 공급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 3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이 시작됐죠.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라는 고민에서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장비를 붙여보자. 수기로 입력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ICT 장비들, 이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했고 종돈장용, 일반용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양돈 농가들은 생산 경영 관리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많이 보급되기는 스마트 장비가 결합된 수기 정보랑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가 내 농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계속 일반 농장용, 종돈장용 니즈에 다 틀리고 장비도 무수히 많은 장비들을 선별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농장마다 도입하는 장비가 다 다르고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영역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이거는 하나의 축산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회사, 제가 봤을 때 거의 대기업 수준의 업체가 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린랩스랑 이렇게 합병을 한 그렇게 계기가 됐었죠. 대표님의 목표는 무엇이? 유통업체랑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통이냐면 종돈하는 사람은 저처럼 종돈만 알아요. 농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 종돈을 가이드해주고 선택해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통업체는 혼란이, 유통업체가 이런 돼지가 어려운 게 뭐냐면 돼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다채로운 생산물을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저 구조가 뭐냐면 좋은 돼지고기는 산업의 소비처에 맞게끔 공급해야 되고 그 소비처에 맞게 농장의 특성상 생산된 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도드람이라든지 부경이라든지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이런 사업 영역을 넓혀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좀 서포트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도 25년 경험했던 종돈의 파트, 지금 10년 동안 경험했던 스마트 파밍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유통은 그걸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고 할 거를 정말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농장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 종돈장 운영을 주변에 좋으신 분들하고 협력해서 종돈 농장을 만들고 또 거기에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정통적인 양돈업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양돈이 되려면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10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양돈 업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종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관련 법규, 관련 제도,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시대는 변하고 품종은 다양화되고 전 세계의 품종은 67개 정도 되고 그 변종까지 하면 수백 종의 돼지가 있고, 물론 커머셜하게 잘 쓰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품종이 있죠. 랜드레이스, 요크셔 드로.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PIC나 하이퍼 이런 다국적 회사들은 합성돈을 만든 거거든요. 우리 농장 사장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제 직수입을 하잖아요. 그 키우고 있잖아요. 청면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그러냐면 AI 센터나 종돈장에서 들어오는 수컷은 검정돈이어야 돼요. 검정돈이라 함은 90kg든 100kg든 110kg 때 검정이 끝난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유전 능력은 미리 다 EBV, 그러니까 Expected Breeding Value, 추정 육종가로 얘는 벌써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다 나와 있어요, 형질별로. 요즘에는 통계 육종학이 아니라 유전체까지 같이 이제 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유전체 육종가도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과학적인 기반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럼 굳이 키우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차이가 3배, 2~3배예요. 그러게 원가가 그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근데 저희 같은 업체에서 얘기를 하면 업체 얘기야.
그것도 뭐 중앙정부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게 들어줍니까?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대적에 맞는 그런 게 법률적인 것도 있고 제도라는 게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거지. 또 다른 영역은 친환경과 동물복지예요. 친환경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민원, 이것도 뭐 저는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민원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냄새 민원은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가축에. 그러면 저감하려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술적인 노력 플러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냄새 저감이라는. 리얼팜 같은 설립한 친구가 이제 꽃과소 해갖고 낙농 목장에서 농장 입구부터 해서 꽃으로 다 농장 주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산책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친화적이라는 거지,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먼저 한미종묘 사장님이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이거 필요하다, 축산에.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8대 방역이라 그래서 모든 농장은 이중 울타리를 갖고 있어요. 외부 공동체에 노출되지 않는 농장도 있지만 노출되어 있는 농장들은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농장을 보는데 다 울타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저거 뭐 교도소도 아니고 맨날 혐오시설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꽃으로 다 울타리를 한다면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다르다 이거죠. 그게 기술적으로 그 냄새가 뭐 꽃향기가 어느 정도로 희석해갖고 뭐 과학적으로 해갖고 뭐 일반 뭐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많이 안 들일 수 있는 거로도 좀 생각을 전환해서 요즘에 농장에 나무도 많이 심잖아요. 그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럼 원예농가도 그 꽃을 축산농가에서 사주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 원예농가는 뭐래? 비료를 써야 되잖아요. 그 비료는 우리 돼지 분뇨로 쓰고, 그게 경축순환이거든요. 제가 보는 선순환적인 경축순환을 했으면 어떨까. 뭐 그냥 미래 이런 업계의 이런 당부, 그런 새로운 접근,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